그게 누구한테 다가갈 때 내 컨셉이 아무리 좋아도 저 사람이 선택하지 않으면 이 컨셉 의미가 없는 거거든. 오늘은 결국 컨셉, 이 책을 추천해 주신 우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컨셉에 대한 1장하고 2장의 일부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1장은 다름을 만드는 컨셉의 힘이고 2장이 마음을 흔드는 것들의 비밀, 이 고수의 컨셉을 한번 이렇게 엿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1장, 2장을 읽고 컨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요 내용을 서두에서 얘기하거든요. 다들 이제 성공하고 싶고 뭔가 돈을 벌고 싶고 나만의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의 컨셉이 뭔데? 라고 질문하는 책인데 앞구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강자만 질비한 시대에서 약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강자라고 불리는 부자들은 평소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 결국 컨셉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실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되게 좀 달라 보이잖아요.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현실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뭐 놀이터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좀 현실은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현실이 부정적이면 가치관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 책에서 딱 한 구절만 뽑자면 지금 본인의 삶에 만족하면 그냥 그대로 살고 본인의 생각에 만족하지 못하면 당신은 바뀌어야 된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문장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컨셉이라는 건 결국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좋은 컨셉을 가지려면 나 스스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또 결론을 도취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 되게 철학 명제 중에서 제일 유명한 명제 아닙니까? 데카르트가 쓴 건데 이 명제가 나올 때 데카르트가 했던 말이 생각하는 나 혹은 자각하는 나가 이 세상 어떤 문제에서 가장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다 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나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보라는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얘기했던 거 그 코미디언 중에 조지 칼린이 했던 말 최근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 당신이 만약 자기개발을 원한다면 왜 남이 쓴 책을 읽습니까? 그건 자기개발이 아닌데요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자기개발 책을 읽어도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전혀 바뀌는 게 없더라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읽으면 되게 생각을 좀 깊게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컨셉이란 가치관이고 가치관은 목표가 있고 목표는 원하는 게 있다는 얘기고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느냐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 컨셉은 결국 인격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좀 저한테 꽂혔던 거가 청바지 브랜드 얘기 나오죠. 디젤. 거기 보면 Be stupid, 세상 앞에서 바보가 되라 라는 슬로건을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일단 타겟팅도 20대 10대였고 그래서 20대한테 참 요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슬로건 밑에 설명하는 게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바보들은 예스라고 말한다.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로 이해하지만 바보들은 가슴으로 듣는다. 똑똑한 사람들은 답을 알지만 바보들은 질문을 한다. 똑똑한 사람들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바보들은 깡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30대지만 제가 들어도 끌리는 문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브랜드의 컨셉이나 이런 걸 보면 아, 이 사람들이 타겟팅을 어떻게 했고 공감을 어떻게 사고 이런 게 보이는데 또 모든 내용들이 이제 이 책에서는 어떻게 내가 타겟팅을 하고 공감을 어떻게 만들 거고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MZ세대를 정의하는 뉴욕타임즈에서의 기사 내용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MZ세대를 뉴욕타임즈에서는 똑똑하고 알뜰하고 게으르고 나르시스트다 그리고 얕다 라고 뉴욕타임즈에서는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사실 브랜딩 하는 제품들 보면 좀 이런 느낌으로 브랜딩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컨셉을 잡을 때 나는 뭐 척하는 사람은 안 되고 싶다, 꾸미는 사람은 안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뇌가 인식을 못 해요.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뭐 안 하고 싶다, 뭐는 아니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뭐에 뇌가 꽂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맨날 통증 환자들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특히 이제 오래된 통증을 가진 분들이라면 앞으로 이거 나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하고 이제 롱텀 골을 묻잖아. 그러면 환자들이 하도 오랫동안 몇 년간 아팠으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 꼴이 되냐? 안 돼요. 왜냐하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 때 않았으면 하는 그 부정 단어를 뇌가 인식하는 회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않았으면을 빼잖아. 그러면 뇌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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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억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처럼 뭐뭐 하는 척 하면서 꾸미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만약에 컨셉을 잡는다면 뇌가 계속 꾸미는 걸 생각해.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돼요. 나 같으면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긍정 언어로 바꿔야 돼. 아니면 심플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그 심플하고 자연스러운 거에 대한 개념은 스스로 정하면 되지만 뭐가 아니면 좋겠어요는 뇌가 기억을 못해요. 그런 거는 경쟁사하고 뭐 비교할 때 뭐 이럴 때는 잠깐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 기억으로는 안 갑니다. 장기 기억으로. 우리 결국 컨셉이라는 이 제목도 우리 지난번 했던 아무튼 노래 앞에 글자 한자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이나 아무튼이나 결국은 같은 말 같아요. 바로 이거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컨셉이라는 게 컨셉이 다지 뭐 이렇게 자기 책 하나를 이렇게 알리면서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게 결정적이다라는 말을 앞에 결국이라는 말 한마디 붙여가지고 아주 간결하게 전하고 있어서 정말 컨셉이 좋은 책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아까 그 데카르트 얘기도 했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명제는 지금 와서는 많이 부정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도 내가 아니다. 대한민국 되게 독특한 사회예요. 다 누가 하는 거 다 따라 해야 돼. 누가 저런 가방 사면 나도 사야 되고 누가 저런 집 사면 나도 사야 되고 굉장히 따라하기 좋아하는 것 같죠. 근데 그 속에서도 또 튀고 싶어 해요. 이게 되게 독특한 사회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사회이기도 하고 한쪽 방향으로 쏠릴 때는 너무 쏠려 갖고 좀 위험한 사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자기다움으로 사는 사람들, 그게 우리 컨셉이 아닌가. 컨셉 자체는 그렇지만 그게 누구한테 다가갈 때 내 컨셉이 아무리 좋아도 저 사람이 선택하지 않으면 이 컨셉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 개인으로 살아갈 때는 내 컨셉을 그대로 가지고 유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아야 할 때는 상대방을 고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상대방 머릿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베이스는 같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카피든 아니면은 브랜딩이든 이런 언어들은 한 번씩 이렇게 변형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읽으면서 너무 이게 책이 그냥 술술 읽히니까 뭐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겠다 했는데 또 이 책을 선택한 분이 앞에 그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책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또 인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결국 컨셉 1장 마치겠습니다.